산등성이 따라 산기슭까지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감내하는 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거대한 푸른 숲에서 모든 생명을 품고 기르는 산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고요하지만 치열한 생존의 터전이자 다양한 삶의 씨앗들이 공존하는 숲. 날마다 맑은 속살을 드러내고 피톤치드 가득한 숨을 내쉬며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면 각자의 이유로 산을 찾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쳐 있었던 심신이 와서 많이 치유되는 느낌도 받았고 아이랑 좀 더 교감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이 숲에 와서 걷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가슴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걸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숲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땀도 흘리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숲에도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푸른 생명의 숲에서 사람들은 오롯하게 쉬어가는 삶을 찾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숲. 나무의 생장이 왕성해지며 녹음이 짙어질수록 더 많은 피톤치드가 발산되는 여름날, 그 누구보다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이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저희가 아기가 4개월, 16주부터 청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에 오시면 사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물소리 들리죠? 그리고 새소리 들리고 바람 시원하게 불고 햇빛 따뜻하고 그리고 나뭇잎 초록색 있죠. 엄마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아기의 오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이 운영하는 숲태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예비 엄마 아빠들. 지금 숲속이고 뒤쪽에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음이온이라는 것은 숲속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노화 작용을 많이 도와주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푸른 숲,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 속에서 태아가 오감으로 체감하는 숲태교는 자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비한 생명체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생명활동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그리고 아빠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숲태교에서 엄마가 26주 됐고 딸입니다. 네. 우리 딸하고 약간 네. 깜짝아 엄마야. 엄마는 깜짝이에게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어줄게. 부부가 함께 1박 2일 숲에서 자연과 함께 체조와 명상, 산책을 하며 태화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 아이와 함께 호흡하는 엄마는 숲에서 산의 생명력을 느끼며 호흡하는 법을 배운다. 일단 태어나도 당연히 좀 자연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태교할 때부터 이렇게 숲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좀 동식물에도 관심 가지고 또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훌륭한 아이로 클 수 있을 그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실제로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이유가 피톤치드 때문. 나무와 풀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대표적인 산림치유인자다. 이런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 바로 산림치유. 전국 28개 지역에 분포한 치유의 숲에선 임신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치유, 교육, 휴양 등 적절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일상에 지친 삶을 위로받고 심신의 회복을 위해 숲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의 치유 인자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산림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 제공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손 내밀어 반기는 숲. 숨 쉴 수 있는 곳이자 건강한 먹거리 창고이기도 하다.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파스타 면 넣으시면 돼요. 기름하고 잘 버무려졌다 싶을 때 면을 넣어주세요. 잘하지 이거. 처음이야. 치유의 숲, 편백나무 숲을 끼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은 싱그러운 풀네온보다 미각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온다. 저희 오늘 먼저 크림 옹심이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크림은 고소하기도 하지만 살짝 느끼한 맛도 있기 때문에 크림 옹심이부터 먹고 아이들도 좀 배 채우고 그다음에 좀 짭짤하게 두면 볶아가지고 산마늘 넣어서 볶으면서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요 봉지에 들어있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산부추라는 거예요. 올해로 4회째 진행된 포레스토랑 행사. 산지의 다양한 임산물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요리 체험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는 숲속 요리교실은 임업인들의 생산한 임산물로 다양한 요리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임산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요즘 현대인들이 자연의 재료를 맛보고 더할 수 없이 건강한 입맛을 찾을 수 있던 하루였다. 숲에 와서 산책하고 둘레길도 이렇게 걷지만 사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 보면 무조건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산나물과 산마늘을 이용한 요리를 전문가에게 배워보고 먹어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진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산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숲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아낌없이 산소를 내어주는 나무가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목재문화 페스티벌의 큰 주제는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 중립 실천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 목재를 이용한 탄소 중립 효과에 대한 공감을 얻고 기후위기에 맞선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선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우선적인 가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의 생산, 유통, 소비라는 선순환 구조를 빨리 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산림 분야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국유림 조성과 그다음에 산림 정책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심신의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이들이 많은 요즘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78%인 3만 2천여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국가 숲길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산림청이 조성한 숲길 중 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 국가 숲길. 현재까지 지정된 8개 가운데 국내 최초 국가 숲길 1호는 과거 태백산맥을 넘는 길목으로 유명했던 대관령이다. 이런 국가 숲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청소년 국가 숲길 생태 탐방. 야영으로 시작된 2박 3일,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힐링 그 자체에 있다.
이번 청소년 국가숲길 산림 생태 탐방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힐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숲길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숲길을 걸으면서 이번 사업은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대관령 숲길, 그리고 백두대간 트레일,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이렇게 3개의 국가숲길을 탐방하게 됩니다. 3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백두대간 트레일, 대관령 숲길, 지리산 둘레길을 탐방하며 국가 숲길을 이해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 이 가운데 사람의 생체 리듬에 가장 좋다는 해발 700m에 펼쳐진 대관령 숲길 코스는 대관령 휴게소부터 국사성황당, 대통령 쉼터, 자연휴양림, 어흘리까지 10km 남짓 거리다. 대관령 소나무 숲길 생태 탐방의 백미는 길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바로 소나무 숲. 지난 2018년까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여기에도 옛날 같으면 사막이야, 사막. 50년 전만 해도. 근데 50년 동안 나무를 계속 심은 거야,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안 자라요. 안 자라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바람막이까지 대나무나 이런 나무로 이렇게 방풍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하나 나무를 심어서 세월이 50년 동안 계속 정성 들어 가꾸니까 이런 아주 명품 숲이 됐지. 지금 대관령 소나무 숲은 약 100년 전 만들어진 인공 조림지다. 일제의 목재 수탈로 민둥산이 된 땅에 솔방울에서 채취한 씨앗을 심는 직파 방식으로 조성된 숲. 친환경 생태 탐방의 공간이 되어 숲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다. 제가 9km를 걸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산속에 있는 걸 알아들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고, 근데 되게 높은 곳에 걸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하기엔 되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산에 다닐 때 딱히 저희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솔자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많이 다른 산길에 다녀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다양한 화렵수종이 자라는 대관령 숲길은 우리나라 치산 녹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지역. 그리고 대관령 숲길의 역사는 우리나라 치산 녹화 50년과 맞닿아 있다. 일제의 산림자원 수탈과 6.25 전쟁으로 국토 산림 3분의 1이 민둥산으로 변했고, 여의도 면적의 2,400배에 달하는 70만 헥타르는 황폐화가 심각했던 우리나라. 지난 1973년에 시작된 국토 녹화 사업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쳐 12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현재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 세계 4위인 산림대국이 되었다. UNFAO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성공 사례로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된 상태다. 산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해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은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해날로 지정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산사랑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숲! 사랑! 우리가 이제 그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의 날을 통해서 우리 산의 소중함 또 잘 지키고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 셋, 파이팅! 시작합니다. 자, 출발! 푸른 숲을 즐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면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광릉숲에선 해마다 다양한 생물 탐사 대작전이 펼쳐진다. 일명 바이오 블리츠. 그럼 생물에 크게 5가지를 나누거든. 이거 아는 사람 5장. 생물을 5개. 아, 좋아. 포유류, 어류, 조류, 뭐지? 좋아. 정확히 아니야. 균류의 버섯, 이제 느타리 표고도 균류고요. 우리 집에 가면 베란다에 약간 핀 푸른 곰팡이라든지 매주 띄울 때 하는 그런 곰팡이, 오렌지 썩혀갖고 나는 푸른 곰팡이 다 균류예요. 그런데 그건 버섯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느타리 표고는 버섯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버섯이 뭐냐면 균류 중에서 그렇게 찔깃찔깃한 육질의 몸체를 만드는 곰팡이 종류를 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로 14회째인 바이오 블리츠는 24시간 동안 생물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탐사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이다. 실제로 생물 다양성에 관심이 있고 또는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은 많으시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올해 바이오 블리츠 코리아 2023 프로그램은 워크 프로그램과 준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 프로그램은 시민들 누구나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준전문가 프로그램은 조금 더 관심이 높은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밀도 있는 탐사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은 학습이 아닌 체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탐색 활동.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시처럼 오래 관찰하고 찬찬히 살펴본 생물들은 쉬이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3분의 1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광대버섯이 이렇게 종류가 많았었던 것도 몰랐고, 그리고 게머루도 먹을 수는 있는데 떫어서 못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개장풀이라는 풀을 새로 알게 됐어요. 사위질빵이라는 그 꽃이 있는 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고 그 사위가 정말 우리가 장모 사위 할 때 그 사위더라고요. 그래서 유래를 들으니까 더 훨씬 재미있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옛날 분들이 다 지으신 거래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다 지으셨을지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생명의 다양성과 소중함도 느끼고 자연을 이용한 즐거운 체험도 가득한 바이오 블리츠 행사.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다. 바이오 블리츠는 한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탐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서 가족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생물을 보존하고 미래의 가치를 둘 것인가 이를 통해서 알고 같이 느끼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온통 민둥산에서 불과 50년 만에 세계 산림 강국이 된 대한민국. 지난 9월 자원과 문화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황무지를 숲으로 일궈낸 우리나라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한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생태 환경, 역사, 문화, 휴양, 산업을 테마로 5곳의 대형 전시관을 설치해 산림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산림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좀 자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구경도 할 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와보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자연이라든가 어떤 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더 아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도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지역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산림의 수도.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으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자원은 현재도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아주 공익적 가치가 259조 원이나 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입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활, 생태 등의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고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로서 우리 모두가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은 흙으로 생존의 털을 짓고 숲으로 숨을 채워 크고 작은 생명을 품는다. 사시사철 삶과 죽음이 공존하며 켜켜이 푸른 생명이 살아가는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공간.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품어 삶을 싹틔우고 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된다. 우리가 숲에서 삶의 길을 찾고 함께 공존할 미래를 찾아야 할 이유다.